소비자들도 불매운동도 계속해서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이게 사망사고가 났다는 건 엄청 치명적인 문제인데 이게 매출에 직격되는 문제까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경영자들이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 중대재해의 80% 이상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을 해요. 그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관리를 못하면은 중대재해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규정상 잘못된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사고가 반복된다라는 거는 뭔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관심도가 그 정도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나라의 경제, 세계의 경제, 우리의 경제를 걱정해보는 경제썰전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영상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아, 그렇나요? 네, 쓸데없이. 늘 그렇듯이. 아니 쓸데없이 너무 과하게. 그래서 좀 부담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보실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튼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저희와 함께 해주시네요. 권순우 경제전문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시간 만에 보는 거죠 우리가? 한 3시간 됐나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예. 3시간 만에 뵙는 것 같고요. 예. 아침마다 이제 또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부부보다 더 자주 보시는 사이시죠? 부인은 안 봅니다. 갑자기 부인 안 보고 사는 거 모르셨어요?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저는 와이프 자주 봅니다. 저는 네. 예. 최윤경 기자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신영 기자님 계속 하시고요. 네. 자, 오늘 오늘 저 경제 나가도 되지 않아요? 아니야. 그 뭐라도 하나 하고 가요. 휴, 예, 예. 경제 아이템 최윤경 기자님 오늘 어떤 걸로 좀 하면 좋을까요? 일단 아이템 좀 하나 던져주세요. 몇 개. 아이템이요? 네. 아니 지금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터졌잖아요. 뭐죠? 저희가 사실 사회에서 다룰 것인가, 경제에서 다룰 것인가는 약간 고민이 있으나 네. SPC 공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그거는 났습니다. 좀 심각한데 네. 그건 좀 먼저 좀 다루고 갈까요, 그러면? 예. 네. 그러시죠. 예. SPC. 이 네.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SPC. 그렇죠. 예. 어저께 파리바게트가 여기죠?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 예. SPC 시화 공장에서 이제 예.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이 사망한 여성은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이 이루어지던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에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사고가 지금 뭐 사고일지도 저희가 뭐 준비가 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나는 것도 몇 개가 되고 지금 이게 읽어보니까 뭐 사고가 너무 자주 나요. 대략 3년 새에 한 8건 정도의 사고고 대략 뭐 기계에 끼이는 그런 사고들 사망까지 이어진 사고가 3건이나 3건 정도 있는 있었습니다. 것 같고요. 예. 3년에 8건도 굉장히 많은 건데요. 진짜 많은 예. 거죠. 예. 특히 예. 사망 사고가 3건이나 있다는 게 네. 이게 문제의 좀 심각성을 아니 좀 더해주고 보통 있다고 한 번 봅니다. 나면 크게 한번 조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2번 나면 진짜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솔직히. 공장 예. 문을 닫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근데 3번째 또 났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도 계속 부상 사고 있고. 그 여기가 또 식품 기업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도 불매운동도 계속해서 이게 네. 단순히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이게 사망사고가 났다는 건 엄청 치명적인 문제인데 네. 이게 매출에 직격되는 문제까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경영자들이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사고 나는데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저 빵 쪽으로는 1등이죠. 점유율이 1등인가요? 네. 예. 딴 뭐 경쟁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빵 제조 관련해서는 80% 정도. 예? 80% 정도. 80%? 예. 거의 독점 기업이군요. 그렇죠. 예. 어, 근데 이제 사고가 유형이 좀 비슷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2022년에 있었던 23세 근로자도 상반신이 일단 그 소스 만드는 기계 그쪽에 네네네네. 끼어서 네. 사실은 사고 났었고요. 이때 굉장히 사실은 사회적으로 좀 분노가 있었고요. 이때는 사실은 직후에 더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일주일 뒤에 바로 또 손가락에 이제 아,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네네네. 사고가 연달아 나서 사망 사고 후에 일주일간 또 뭐 한 거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도대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해서 그때 아마 회의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을 정도로 사실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로부터 딱 1년 뒤
2023년 8월에도 역시 또 50대 근로자 배가 네, 배부위가 네, 이제 네, 네. 반죽기계에 끼이는 사고. 네. 어저께도 사실은 윤활유 이 벨트에 들어가는 쪽에 윤활유 작업을 하다가 또 끼임 사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동으로 뭐 제어한다라든지 이 경보를 해서 이제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예. 자동으로 사람 손이나 이런 게 닿으면 그냥 꺼지는 센서 같은 멈추는, 것들. 예. 생각해 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류의 사고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요. 나머지 사고들도 절단 같은 굉장히 중대한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사고가 안 멈춰지는 겁니까? 이유가 뭐라고 우린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벌이 이유라는 너무 거는 약한가? 그러니까 처벌도 처벌이죠. 근데 네. 저도 산업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이게 일하시는 분들이 압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어디가 위험한지도 잘 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만약에 이 기업 입장에서 이거를 내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안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걸 해서 법적인 규정을 맞추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이게 규정상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렇게 규정도 잘 만들면 만드는 거겠지만 공장마다 생산 라인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위협감을 느끼면 그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SPC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2월까지 뭐 520억을 투자를 해서 국제표준 안전 인증 취득 현황을 점검했다. 뭐 이런 얘기 해요. 네. 그러면 규정상 잘못된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사고가 반복된다라는 거는 뭔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관심도가 그 정도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면 회사가 야 망할 수도 있다 내지는 자 우리 저 경영진들 뭐 어디 깜빵 가겠구나 이런 정도 마음이 안 생기면 그런 안전 장치를 제대로 할 만한 동인이 안 생기는 건가요 혹시? 뭐 저도 그런 의견에 좀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요. 일단 자기네들 스스로 네. 과거 이런 일이 있을 때 1,0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안전 관련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은 약 520억 정도로 일단 현재 추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사회적으로 약속한 금액조차도 현재 다 투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그 정도의 의식과 적극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처음에 있었던 사고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계속 중대한 사실은 재해가 나고 있는데 네. 이런 동인을 이렇게 자체적인 의지로 커버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딱 보니까 자체적인 의지가 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약속한 돈도 안 쓰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제 강제적인 네. 사회적인 어떤 처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지를 강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처벌된 상황을 보니까 당시 이 대표가 2022년 사고 2022년 당시 대표가 현재 1심에서 집행유예 정도 받은 것까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 1심밖에 네. 안 났어요? 뭐 정확히는 아니는데 지금 현재 기사 나오는 건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가 뭐 옆 저 빵 만드는 회사가 사망 사고 발생해서 그 회사가 그냥 문을 닫았어. 그럼 그 옆에 있는 회사는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망 사고 났더니 그 회장이 뭐 한 10년 살았어. 그럼 그 옆에 있는 회사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뭐 처벌이 약하든 아니면 이들이 받는 경제적인 손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그냥 이번 좀 잘 그냥 마무리하고 넘어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살짝 듭니다. 예. 이게 처벌과 관련한 부분들은 저는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그 안전 관련하신 분들이 대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까 제가 안전 기준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게 네. 안전 기준은 기본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걸 맞춰야 되는 거고 처벌이라는 것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 중대재해처벌법 생기고 나니까 CSO라 그러거든요. 최고 안전 책임자. 네. 그러니까 CEO 옆에다가 최고 안전 책임자 세우는 거예요. 음. 그리고 처벌될 때 되면은 거기서 대표이사 간다 그러고서 이 사람이 대표인데요. 그리고 보내요. 아. 그러면은 SPC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허영인 회장님 이 SPC 대표라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 근데 그분 대표 아니라 그래서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처벌도 처벌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 있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관심 갖는 부분들이 지금 SPC라는 큰 회사 그리고 네. 식품 기업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건데 정말 산업 현장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슈가 될 때만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꼭 이 방송에서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가 있었냐면 네. 우리나라 전체 중대재해의 80% 이상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을 해요. 어. 그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관리를 못하면은 중대재해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처벌하는 방식은 우리가 사회가 갖춰야 될 기본이다. 네. 그리고 이런 안전을 갖추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그걸 못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도 충분히 많이 넣어야 되는 네네네. 거고요. 문화적으로도 이제 선진국에 있는 안전 사례들도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은 네. 거기서는 그렇게 좀 위험하다 싶은 곳은 그냥 아예 안 해요. 안 한다는 게 노동자 자체가 안 가요. 아. 거기 노동자 내에서도 이런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근무 환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딴 사람 쓰면 돼.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리 사람의 가치를 폄하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준 맞췄는데 사람 다쳤으면은 뭐 법으로 처벌 받을 거 있으면 보낼게. 그리고 바지 사장하면 보내고 그런 식의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야 처벌 수위 강화하는 것도 강화하는 거지만 진짜 중대재해가 어디서 발생하고 어느 문화에서 발생하는지를 네네네. 진짜 밑바닥부터 세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80% 이상은 50인 이하. 중소기업, 뭐 예. 작은 기업에서 주로 이제 발생을 하고 근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그 대상이 원래 50인이었다가 5인으로 바뀐 거 아닌가요? 300인부터 줄어들기 네, 계속 시작했죠. 줄어서? 근데 유예를 했죠. 계속 네. 50인 이하, 5인 네. 이하 사업장은 유예하고 있었죠. 지금.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질적으로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여러 터닝 포인트를 많이 지나왔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아직 사회적 의식이라든지 이게 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 같은 거 거의 전 세계 탑 그렇습니다. 이죠? 지금 일단 산재 사망으로 인해서 유족 급여를 받은 사망 건수는 1년에 827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3분 정도가 네. 일하러 나갔다가 못 돌아오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급여를 받으신 분이고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사각지대에서 돌아가신 분까지 합쳐서 노동계에서는 하루에 6분 이상이 돌아가신다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추산을 대략 하고 한 있습니다. 2,000명 정도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하루에 6, 7명씩 집에 못 돌아오는 나라 이런 나라가 이제 가능한 건가 도대체. 예. 예, 그래서 안전에 관한 값은 양보 없는 기업 활동의 뭐랄까 기본적인 세팅 값을 이제는 좀 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멀게 볼 것도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그 대선 후보 토론 내에서도 네. 사실은 이제 이 법이 악법이다라고 얘기한 후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중소기업 저 모임 앞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임기가 시작되면 당장 없애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반면에 이게 지금 정말 필요한데 왜 악법이냐 이렇게 말하는 후보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이에요. 이거 국민들이 바꿔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일단 현행은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유예가 끝났기 네. 때문에. 네. 예. 자, 여튼 SPC에서 아주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는 거 그리고 과연 SPC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이제 차차 하루하루 지나면서 드러나겠죠. 요 소식은 요 정도로 좀 안타깝게 전해드리고 다음으로는 굉장히 큰 뉴스인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살짝 좀 헷갈리는 뉴스입니다.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된 거 이거 되게 큰 뉴스로 다루는데 우리한테는 뭔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이거는? 오늘 보니까 사소한 뉴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제 미국 증시 보니까 강보합으로 마감한 거 봐서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냥 연례 행사 같이. 근데 원래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네.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나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우리가 모른 척하고 싶어 하는 아, 이슈인데 외면입니까? 네, 모두 다 외면하기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아, 왜요? 무지수- 감당하기가 버거워서 외면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냥 다 같이 모른 척 하자 이렇게. 뭐 치사하게 문제 제기하기 없기. 그렇게 넘어가자고? 아니 무디스가 근데 네. 100년, 108년 만에 예. 강등이라고 그래서 엄청 뭐 세게 뉴스 나오는 것 같더니 그럼 문제 실제로 그러면 신용 저는 등급 미국에 강등이 신용 등급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 감히 국가 신용 미국에게 등급? 신용 아. 등급을 매겨? 아. 약간 이런 느낌. 그래요? 네. 진짜 이 말씀이 정말 정확한데 음. 2011년에 S&P가 처음으로 신용등급을 낮췄었어요. 네. 그때 코스피가 6.7%가 빠졌거든요. 아. 근데 진짜로 저 그때 취재할 때 만나던 분들 중에 한 분은 뭐 이혼 당한 분도 있고 그 옵션 이혼을 투자 당해요? 같은 거 하다가 신용 등급 하락돼서 주가 푹 빠지는 바람에 네, 그때 이렇게 주식 6% 빠진 거는 그러니까 이게 평균으로 6%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개별 종목은 뭐 2, 그럼 30%씩. 한가 예. 막 간 데도 있다는 거고 예. 그리고 거기에 옵션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크게 손해 보신 아.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 정도로 큰 이슈였는데 이게 2023년에 피치가 낮췄을 때도 좀 야 정치적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었고 이번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의 반응은 약간 후행지표 아니냐. 그리고 우리 왜 신용은 이미 떨어져 있는데 왜 이제 와서 떨어뜨려 뭐 이런 거예요? 아니죠. 우리 신용이라뇨. 바이든 행정부의 아 신용. 바이든 행정부의 신용을 바이든 왜 행정부의 지금 신용을 왜 평가하느냐? 낮게 떨어뜨리냐라고 해서 굉장히 전 크게 정부 반발을 탓이군요. 예. 네. 근데 사실 그 이전에 2023년에도 자나트 옐런 장관도 아니 그거 뭐 맨날 하는 후행 지표인데 왜 이제 와서 낮대 그러냐 정치적인 거 아니냐라고 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사회 안에서도 이 신용등급 하락이 실질적인 영향이 좀 덜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치적 수사로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떨어졌고 떨어지면 어떤 영향인지만 짧게 좀 보겠습니다. 왜 떨어졌어요? 짧게 볼 사항은 아닌데. 짧게 봐요 그냥. 다 외면하기로 했다는데 뭐 우리만 그렇게 아니 관심이 저는 잔불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아, 네. 자 그럼 그러면 길게 그냥 보세요. 좀 네. 왜 떨어진 거예요? 네. 왜 떨어졌을까요? 신용 등급 빚이 많아서 떨어져. 그렇죠. 네. 얼마나 많은데? 빚이 뭐 36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아 달러예요. 5경 네. 744조 원. 오경. 아 경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네. 얘기해봤더니 아니 살아생전에 경을 이해할 수 없을 것 이게 같아요. 지금 정지 어깨야. 화면인데 어머. 이게 사실은 원래 움직이는 화면입니다. 네. 미국의 빚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지금 36조 원래 2,800억이었는데 8,600으로 올랐잖아요. 아, 네. 계속 올라야 되는구나 저게. 그 1분에 12억 5천만 달러씩 지금 올라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비트코인급이네. 올라갑니다. 네. 분당 1분에 네. 하루에 30억 달러 정도 올라가는데 사실 그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미국의 네. 부채가 부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대한 표인데 네. 사실 미국의 정부 부채가 과거에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나지 않았었어요. 원래 미국도 정상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도 부채가 안 늘어나고 네. 있다가 네. 지금 이걸 보여주셨군요. 얼마나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냐면은 네. 그냥 이자 내는 돈만 아, 원금 안 갚습니다. 이자 내는 돈만 그 두 번째가 방위비입니다. 맨 위가 이자, 예. 두 번째 줄이 인터레스트. 방위비. 야. 디펜스. 방위비에 대한 감을 좀 잡으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과 미국 외 모든 나라를 구분을 했을 때 모든 나라를 다 더한 것보다 미국의 방위비가 많아요. 예. 전 세계 네. 방위비. 다 더한 다 더한 것보다. 예, 미국이 많은데 네. 그거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습니다. 아, 우리는 살림살이 같네요. 정말 이자 내고 나면 쓸 돈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미국의 부채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네. 우리는 빚이 없으면 쓸 돈이 없으면 네. 진짜 쓸 돈 없으면 네. 줄이거나 그렇죠. 참아야죠. 아니면 파산을 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파산하지 않습니다. 달러를 찍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파산할 거냐고 미국이 내가 파산할까라고 한다면 아니 너 파산 안 하는 게 좋을 것 아, 같아요. 그렇지. 지금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빚이 좀 약간 기울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그럼 금융위기가 끝났으면은 이제 부채가 좀 줄었을까 싶은데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기울기가 좀 더 가파라지고요. 예. 그 다음에 팬데믹 상황 그 전표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 팬데믹 상황에서 좀 재정 적자를 내서 소비자들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2020년에 부채가 쫙 늘어나는 모습을 네.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팬데믹이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다시 줄어들거나 기울기가 최소한 낮아지기라도 해야 되는데 더 더, 가파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게 사람이 이렇게 뭔가 지원을 받다가 끊기면 줬다 뺐으면 그거만큼 열받는 거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라서 주긴 줬는데 그 힘든 상황이 아니니까 회수를 하겠어요라고 했을 때 정권이 바뀌는 모습을 몇 번 본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증세는 정치적 자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긴축조차도 정치적 자살이 됐어요. 그럼 트럼프 행정부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자기가 빚을 줄여가지고 네. 우리 미국인 여러분 우리가 미래 성장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아끼면서 삽시다. 네. 라고 얘기할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트럼프가 그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고 하기도 했고 여기 4년 후면 내일은 없는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근데 지출이 없는 그러니까 지출 줄이겠다라고 네. 얘기한 거는 공무원 줄이겠다. 네, 효율화하겠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교묘한 얘기 중에 하나가 중국에 관세를 매기면 중국이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 예. 결국 우리 그러니까 수입하는 나라에서 내는 건데 그쵸? 미국 소비자가 내는 거죠. 미국 소비자가 네, 내요. 미국 소비자. 미국 소비자가 내게 되면 주머니가 얇아지고 경기가 침체되는 구조로 가는 건데 예. 중국을 때리니까 중국이 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존에서 이거 사실은 저희가 내는 건데 네. 제가 막 먹는 게 아닙니다. 관세. 해가지고 가격표를 내 가격표가 있고 관세 가격표를 따로 만들려고 했어요. 아. 그랬더니 럼프 형이 바로
제프 베조스 전화해가지고 뭐하냐. 근데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의 CEO가 아니거든요. 한번 제가 좀 GPT로 한번 그림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네. 레빗 대변인이 갑자기 제프 베조스 얼굴을 보여주면서 아. 이 사람한테 얘기해서 내가 올리지 말라 그랬다라고 했는데 저분 CEO 아닙니다. 근데 전화해가지고 하지 마라. 그러면은 결국은 아마존이 그걸 감수하든지 네. 아니면 소비자가 감수하든지 지금 이제 학용품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는 게 미국의 현실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빚이 결국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 문제고 네. 증세를 하긴 해야 되는데 증세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관세 형식으로 한번 매겨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감세를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세를 10년간 3조 8천억 달러 정도의 감세가 이루어지면 국가 부채가 2조 5천억 달러 이상 증세가 될 거고 네. 이거 그냥 줄줄줄 불러드리기도 좀 번거롭긴 한데 예. 이 부분들이 지금 미국이 그러면 왜 우리나라한테 방위비 내라 그러냐라는 예. 게 자기 방위비 내기 너무 힘들어. 돈이 돈이 너무 없어. 지금 없구나. 네. 그게 있고 관세는 왜 매길라 그러냐? 우리 적자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너무 수입 좀 그만해. 이게 연기까지 관세. 하고 그래.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네. 3%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하여튼 돈이 많이 없고 빚이 너무 많아서 야 얘네는 아무래도 신용등급 좀 깎아야 되겠다. 깎은 게 이제 현재 신용등급 강등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뭐 손해 볼 그러니까 나쁠 거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뭐 크게 상관없어요.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우리는 네. 둘 다 골치 아픕니다. 뭐가? 그러니까 빚이 많아져서 경기 침체로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예? 야 우리가 빚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긴축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아.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해서 딱 돈을 풀었다가 예. 네. 그거를 야 이제 좀 줄여야 될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양적 완화를 걷어들이니까 갑자기 신흥국에서 빵빵 터지는 거예요. 브라질, 유럽 터져 재정 위기 나고 이런 텐트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다른 나라가 괜찮아질 때까지 저희가 긴축을 안 할게요. 하고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다들 고민을 하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가지고 산뜻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요. 네. 한뜻? 네. 깜찍한가요? 네. 깜찍하죠. 우리 그 1조짜리 동전, 1조 달러짜리 동전을 하나 만들자. 백금 동전. 1조 달러? 예. 그럼 1,000조예요. 1400조. 1,400조? 예. 근데 구리 동전 안 됩니다. 네. 구리 동전은 법적으로 연준이 만들게 돼 있고 네. 한도가 50달러예요. 구리 동전은 안 돼요. 뭐로 만들어? 백금 동전 됩니다. 백금 동전. 그건 누가 만들어요? 그건 재무부가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예전에 그 어린이은행에서 발행하는 거 보면 네. 뭐 1억 아 뭐 두꺼운 맞아, 종이로 된 맞아. 거. 그거랑 네. 똑같은 거예요. 막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아 근데 그걸 만들어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연준에다 주는 거죠. 네. 야 이거 담보로 아. 이거 1,400조야. 우리 네. 다 같이 그렇게 약속하자. 아. 그다음에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서 예. 보자 하니까 연준이 진짜. 연준이 산대요 그러면? 뭐 안 사면 연준 의장 바꾸죠 뭐. 아 그런데. 예, 그런 아이디어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거는 아, 이게 조금, 진지하게 논의된 아이디어예요? 재무부에서 발표했던 얘기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해서 빚을 그러면은 동전 하나에다가 응축하고서 그걸 담보로 뭐 돈을 더 받아오겠다는 국채 거예요? 발행해가지고 연준보다 더 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멋있다. 그것도 큰 그건 차이가 빚이 있나? 아닌가? 동전은 빚이 아니에요? 동전은 빚일까요, 빚이 아닐까요? 동전을 정부가 만들었어. 이걸 1,400조짜리라고 해. 네. 그다음에 연준한테 사라고 그래. 연준이 샀어. 아 이건 동전 판 거니까 빚은 아니구나. 오케이. 동전 말고 그러면은 우리 채권으로 갑시다. 채권님 돈 이거 네, 돈 빌린 걸로 가는데 이게 네. 부채죠. 그 지난해 11월에 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했었던 미란 씨가 예.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어요. 미란 보고서라 그래가지고 좀 네. 화두가 됐었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동맹국을 비롯해서 이렇게 못 살게 구냐라고 했을 때 미란 보고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더 이상 우리 미국의 부채를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증세를 할 수도 없어요. 증세를 하게 되면 정권을 잃게 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네. 그러다 긴축을 하게 되면 또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방법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낸 거냐면은 동맹국들을 이렇게 압박을 해서 그럼 동맹국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말하라고로 다 불러. 야, 일로 와봐. 그 동전 또 거기다 아, 팔아? 동전. 아이. 채권. 아 채권. 100년짜리 무이자 채권. 무이자 채권? 네. 야, 백- 이거 딱지 하나씩 들고 가. 근데 아무 말이나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 문서. 아. 깡패 맞아요. 대신 내가 너희 국가의 안보 같은 것을 지원해줄게. 근데 합의할래 안 할래?
이게 미란 보고서 내용이고 마로라고 합의라 그래가지고 글로벌 경제학계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아니 그거 해서 됐었어요. 도장 찍은 데 있어요? 아니 할 거라는 거야 앞으로? 아니 할 것 예. 미란 보고서라는 게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고 아. 지금 관세 협상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부채가 문제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들 외면하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외면하지 않고 답을 찾아보니까 너무나 답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1조짜리 동전. 그런데 우습게 보이겠지만 그 정도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그럼 동맹국들에게 그 부채를 다 넘겨버리자 무이자로. 그래서 마로라고 합의 미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렇게라도 동맹국들이 고통 분담을 하게 되면 낫지 않겠냐라고 아니 미국 흥청망청 쓰느라고 고통 생긴 거 왜 우리가 분담해? 미국의 고통이 받으면 저희의 고통으로 곧 이어지기 우리의 때문에. 고통이지요. 아, 네. 거참. 아, 그래서 이제 좀 나누자 이거예요? 이게 나누자예요? 부루마블이냐고 지금. 네. 아,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 아,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얘기 좀 네. 말씀 더 드리면 사실 이제 예전에 이제 S&P가 처음 신용등급 낮췄을 때 또 네. 이유가 있었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피치가 낮췄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래 진짜 미국이 망한다가 예를 들면 어떤 다른 나라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그럼 이유가 있어요. 네. 거의 나라 망할 정도네. 음. 무슨 일 났네. 근데 이제 미국을 상대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미국이 나라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뭘까? 어쩌면 시장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뭐랄까요? 경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 너무 힘드니까 알람을 켜야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요 최근에 있었던 2023년에 있었던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 낮췄을 때는 네. 뭐냐면 직접적인 경고가 뭐냐면 매일 그 여야가 회계 마감 지나고 나서도 내년도 증액을 한도를 넓히네 안 넓히네 내년 예산을 통과하네 마네 이러니까 셧다운이 가고도 막 난리가 나는데도 네. 그럼 이자 지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 네. 이 시스템 안 바꿀 거야 진짜 미국 네. 정치가 경제를 발목 잡는 이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경고였거든요 그때 협상 기한을 넘기면서 예. 근데 이번 건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미국이 지금 빚이 이 지경이 되고 아까 권 기자님 말씀처럼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은 어제 오늘 작년 다 똑같은 상황인데 네, 네, 네. 근데 일단 직접적인 핑계는 그거예요. 빚이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에 알람을 좀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예. 이제 우리랑 영향을 일단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벌어진 현상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빚이 많아. 그래서 알람을 켰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 현상을 통해서 좀 제가 앞으로 볼 일이 좀 있는데 네. 하루 동안에는 사실은 채권 발작이 있었어요. 예, 아시아 관련해서 신용등급 예. 강등된 날 딱 그 그렇습니다. 당일은 예, 그래서 어저께도 아시아 시장에서 채권 발작이 실제로 있었고요. 예, 그리고 미국도 장이 열리자마자 사실은 채권 발작이 있었는데 채권 발작이라는 게 막 채권이 와!뭐 이러는 거 뭐예요? 예, 채권이 맞아요, 채권이 아프다고 기가 그러는 거예요. 막혀버리네요. 예, 이러는 거야. 네. 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잠 깨야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엄청 떴어요. 네. 근데 이제 뭐 10년짜리, 30년짜리가 사실은 이럴 수가 하는 수준까지 떴거든요. 예. 그래서 충격이 왔는데 미국이 급하게 이걸 마무리했어요. 네. 장 마감할 때. 네. 그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마무리했다는 게 뭐예요? 진화했다는 거예요? 저 소화기로 진화가 됐어요. 시장이. 예. 제가 볼 때 이를 키울 수도 있는데 미국 전체가 똘똘 뭉쳐서 아까 권 기자님 설명처럼 야 우리 모른 이거 척. 덮자. 아. 덮자. 왜냐? 덥지. 이게 중요해요. 왜 평소 같으면 네. 이거 불 더 붙어야 돼요. 여진이 오래 가야 됩니다. 아. 근데 지금 우리가 뭘 확인했냐면 요 직전에 네.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막 벌일 때 네.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일단 내 길 간다라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한번 꺾었죠. 예. 예. 왜 꺾었어요?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이 하나 우리가 전 세계가 알게 됐어요. 트럼프의 미국 아킬레스건. 국채. 예. 국채를 건드리면 네. 트럼프가 꿈쩍인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음. 이거는 트럼프 개인 자산이 뭐 60%가 채권에 걸려 있네. 네. 이런 개인적인 동기로 그 사람을 움직이네. 이런 평가를 하든지 말든지 미국의 현재 아킬레스건은 국채의 발작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여진이 거기까지 간다는 게 아시아에서 하루 전에 확인되고 나니까 이제 본진마저 채권 발작이 일어나면은 지금 관세 불안해, 뭐 불안해 트럼프 때문에 셀 아메리카야 이래가지고 오만 대서 지금 다 걱정하고 있는데 야 꼭 지금 그걸 했어야만 했어? 야 지금은 다 덮어. 국채 금리까지 건드리는 거는 이거 지금 현재 우리 감당 못해. 이렇게 해서 급하게 소화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요. 자 그런데 그래서 미장이 올랐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스타일로 이제 여진이 제가 볼 땐 이어질 것 같아요. 네. 트럼프는 열이 받았어요. 어. 그래서 지금 뭘 하는지 아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네.
대선 때 트럼프를 지지했던 연예인들을 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세무조사? 예, 세무조사 바이든. 뭐든 조사한다는 거예요. 예. 트럼프를 아, 지지했던 바이든을 바이든을. 테일러 스위프트 그런- 뭐 이런 사람들. 또뭐 비욘세 네. 뭐 그런 등등등해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런 류의 지금 치졸한 복수전이 펼치는 정부인데 네. 이 정부가 지금 이 사태에 열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SEC를 동원해서 네. 무디스를 깬다는 아, 거예요. 와, 그 이제 평가 받던 사람이 열받아서 출제위원들을 공격했다. 신용평가 기관을 공격을 해서 그럴 가능성까지 현재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 와중에 너희들이 그렇게 한 저희가 뭐야? 라고 하면서 우리 연맹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SEC가 이제는 신용평가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해서 신용평가사가 근데 사실 좀 문제 있지. 아, 저는 뭐 늘상 불만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랑 여진이 뭔데? 니들이 뭔데 맨날 평가를. 예.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여진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어디서 평가질이에요? 근데 사실은 또 신용평가사가 네. 미국 입장에서 칼이 돼서 전 세계에 휘두른 아, 적도 맞아. 많은데 맞아, 거기를 친다는 거는 이것도 시스템 붕괴랑도 아, 연관이 그러네. 되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네네네. 우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아. 니네 사실은 거의 이 허가제 비슷하게 네. 특권을 누리면서 영업했는데 가만 안 둬.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일단 여진이 번지고 있을 거고. 3대 그 신용평가사들이 맨날 다른 나라 뭐 국가들 아니면 저 기업들 다 신용평가하면서 네. 지네 마음대로 막 맞아요. 금리 막 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정하고 정프로님 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멘트하고 똑같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스티글리츠라는 노벨 아, 경제학 네. 수상자가 있었는데 세계은행 부총리하셨던 분. 그분들이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어떤 경제 위기, 우리나라도 네. IMF를 맞았잖아요. 네. 그때 신용평가사들이 과도하게 신용평가를 낮추면서 적용을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적용을 함으로써 예. 오히려 경제적인 여파를 뒤로 키웠다라는 문제제기가 좀 있긴 있었어요. 아 근데 역시 경제학장 수상자 수준의 역시 3%는 다르네. 네. 신용평가사와의 전쟁을 단독으로 성포하신 것으로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트럼프 오늘 클립 썸네일 제목은 3% 신용평가사와의 네. 전쟁. 아까 권익 기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트럼프의 정책 두 개거든요. 네. 당선되면서 했던 거. 하나 관세, 하나 감세. 이거예요. 아. 그래서 사회 사람들 다 걱정하죠. 야, 네. 너는 재정 걱정 안 하니? 방금 우리가 했던 얘기처럼 안 보여 지표가 네. 장부 못 봐.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트럼프는 괜찮아. 관세 예를 들어 재정 뭐 힘들어? 감세 때문에 재정 어려질 것 같아? 괜찮아. 관세로 수입 벌면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예. 그다음에 뭐 재정 뭐 어려울 것 같아? 괜찮아. 그 감세해도 괜찮아. 그리고 관세로 하면 돼. 네. 그다음에 뭐 하냐면 정부의 재정 지출이 그렇게 걱정돼? 그럼 우리 재정 효율화해서 줄이면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두 가지가 다 잘안 돼. 무너졌네. 잘 보시죠. 감세는 지금 어저께도 하원에서 통과됐어요. 예. 감세는 한다는 거야. 예. 관세 전쟁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정 관련한 문제는 머스크가 100일 동안 정부 효율을 통해서 재정 부분 많은 지출을 효율화하겠다고 했는데 네. 손 털고 나갔잖아요. 돌아갔죠. 안 돼요. 안 됐어요. 아, 그 잘 안 됐어요. 별 효율 교환은 못 보고 아무튼 나갔어요. 아. 그럼 이제 남은 야 우리 감세해도 괜찮아, 뭐 해도 괜찮아라고 할 때 나머지 대책이 뭐가 남았냐면 관세밖에 안 남았어요. 무역 협상밖에 안 남았어요. 관세도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저는 하나 더 남았다고 아니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제 말씀은 이제 우리의 영향까지 들어올 때 우리의 영향. 예. 예. 뭐 이거 하면 너 재정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할 때 네. 아 정부 효율적으로 하면 돼 하는데 별게 없었죠. 근데 아. 관세 두드려 패가지고 많이 수입 잡으면 돼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우려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놓으면 이제 이 트럼프 정책의 대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향은 뭐냐? 나머지 몇몇 국들을 빼고는 네. 자기 이 입맛에 맞는 나라들에게 추가적으로 부담이 계속 강구되는 딴 식의 나라- 얘기가 더 세질 것 같아요. 딴 나라 쪼이는 거 말고 쪼이는 게 방법이 세지는 없다. 거예요. 예, 예. 뭐 추가로 무슨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 이게 이자를 내기가 좀 부담스러우면은 네. 은행에 가서 이자 내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아, 그래서- 굉장한데요. 말을 안 들으면 은행장 바꿔 이러면 됩니다. 아, 연주. 그래서 파월 의장에게 네. 우리 그 조만간 파월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레이터맨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금리 내려라라고 또 준엄하게 한마디 하셨어요. 아,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 아니요, 말은 했어요. 이미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가능성은 없다. 없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관련해서 우리 영향이 뭐 있을까 봤더니까 미국이 우리를 좀 더 쪼을 가능성 그 정도 있고 대체로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모른 척 가끔 보면 길에 저 걔가 응가해 놓은 거 있는데 그것도 다들 서로 모른 척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못 본 그렇죠. 척. 네. 예,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개 주인 나타나면 난리 납니다. 이럴 때 걸리면 안 돼요. 네. 자, 그렇게 미국 신용등급 강등까지 봤고요.